안녕하세요. 저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단법인 피스모모의 평화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평화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평화교육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우는 서로 배움의 평화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 그러니까 학습자, 참여자들끼리 서로에게 배우는 그러한 과정을 평화교육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담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서로 배움의 평화교육은 또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가르치지 않고 평화에 관련된 역량이 형성되는 과정이 교육과정으로서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가르침이 없는 평화배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이 없는 교육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영어 에듀케이션도 그렇고 우리말의 교육도 그렇고 매우 강하게 가르쳐야 한다, 누군가 가르쳐야 배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가정을 담고 있는데요. 최근의 교육 철학에서는 이것이 이제 옛날 철학이 되겠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프로세스 중심의 학습이라는 말도 있고, 자, 이것을 평화의 영역에서 갖고 들어와서 교사, 강사, 가르침이 없이 평화 역량이 형성되는 그러한 과정으로서의 평화교육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 여기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희가 하는 평화교육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강사가 없다, 교사가 없다, 가르침이 없다라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공표하고 그 문화로서 한다고 약속을 하고, 또 학습자, 참가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공감을 형성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초기의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한데요. 강사가 없다, 교사가 없다,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신비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학습자, 참여자의 주체성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두에 대한 신뢰가 여기에 전제되어 있고, 이 문안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모두의 주체성, 모두의 존엄성, 모두의 상호작용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작의 순간입니다.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또 하나, 지식이 앞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인 사람들의 문화, 관계에 대한 느낌이 먼저 등장한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라는 국제교육기관에서는 한 30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평화라든가 인권, 젠더 평등, 민주주의, 생태, 함께 살기 등등의 이 새로운 교육 영역을 시민성 교육이라고 부르는데요. 시민답게 함께 살자, 해치지 말고,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시민성 교육에서는 무엇을 배우는 것보다 어떻게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What to learn보다 How to learn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 교육 철학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을 콘텐츠 중심, 지식 중심, 정보 중심, 또는 대학교 입시와 연관된다면 정답 중심의 교육, 옛날 교육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교육의 방식입니다. 근데 시민성 교육의 영역에서는 평화교육을 포함해서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는 어떻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스킬이 될 수도 있고,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콘텐츠 중심하고 접근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How to learn,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국제교육공동체에서는. 그래서 이 점에 주목을 하면은 평화교육이라는 시민성 교육의 영역도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콘텐츠 중심, 가르침 중심의 교육이 갖고 있는 지루함, 여기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정답주의적인 경향, 이런 점들을 일거에 탈피하고 참여자가 행복하고 즐겁고 즐기고 서로 만나고 교육 자체가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교육청이 몇 년 전부터 많이 혁신하면서 이러한 교육 접근 방식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또 성인교육에서도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How to learn, 어떻게 평화에 대해서 배울 것인가, 여기에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공동체 하면 그냥 좀 막연하죠. 막연히 좋은 거죠. 조금 더 얘기하면 모두가 모두로 배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그 핵심이 환대로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환대. 서로가 반겨주는 거고요. 서로가 중요한 존재로 모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환대와 배움의 공동체로부터 서로 배우는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를 해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옛날에는 악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요. 나쁜 사람, 나쁜 세력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쁜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평화학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평화교육의 바탕이 되는 평화학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권력의 잘못된 사용, 불평등한 권력이 폭력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화 역량을 배우는 과정의 두 번째 주제로서는 권력과 폭력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속에서 조그만 잘못으로, 조그만 오류로, 조그만 선입견으로 권력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차이가 어떻게 차별이 되고 차별이 어떻게 다양성이 훼손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또 평화교육의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체험과 감각, 감정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성적인, 합리적인 작용이 시작되는데 이때 이제 많은 소통이 발생해야 되죠. 소통은 초기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처럼 수직적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문화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수평적 소통이 쉽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수평적 소통, 합리적 소통, 분석적 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비작용이 필요합니다. 예비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죠. 여기도 역시 how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것을 개념화하면은 수평적이고 서로 힘을 주는, 서로 북돋아주는 그러한 소통이 되고, 이것은 합리적 소통으로 가기 전에 어떤 전초 단계, 예비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들이 스스로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스스로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을 풀어나가야 되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역시 지식이 아니라 활동입니다. 왜 활동이냐면, 활동은 움직임이 있죠. 활동은 몸이 관련되죠. 왜 활동이냐면, 오로지 학습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사건을 재현할 때만 저희가 풍성한 관찰과 풍성한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 베이스, 지식 베이스의 토론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 두뇌를 충분히 활성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적인 상황, 폭력을 담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불평등한 권력이 구현된 그런 상황들을 학습자들이 직접 어떤 재미있는 활동으로 사건화시켜서 그것을 발생시킬 때 풍성한 관찰과 성찰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사건, 관찰, 성찰이 합쳐질 때 스스로 알아차리는 그러한 배움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접근을 기획하고 구현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런 분들을 페다고지의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페다고지 혁신가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페다고지는 17세기부터 형성된 근대 교육의 근본 틀을 완전히 벗어나 보자라는 그러한 지향성입니다. 배움의 원리와 배움의 과정에 대해서 오랫동안 인류의 지혜로 있었는데 근대 교육, 국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말 잘 듣고 열심히 노동하는 국민을 만들기 위한 국민성 교육에서 탈피하면 인류의 오래된 교육에 대한 지혜를 복원할 수 있다. 그거를 교육이라고 부르지 말고 에듀케이션이라고 부르지 말고 페다고지로 부르자라는 그러한 콜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요청이 1970년대 중남미의 민중해방운동, 민중운동, 노동자 권리운동 속에서 태동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한국은 아마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되는 나라 중에서 이렇게 교육으로부터 탈피해서 인류의 원래 배움의 지혜였던 페다고지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콜이 가장 취약한 사회가 아닌가 그런 개인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환대의 힘. 환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머뭇거림, 그때 선택지, 이 낯선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관계를 아니면 빨리 끊어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천천히 가면서 뭔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지혜가 없을까, 서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을까, 서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탐색하는 그런 첫 만남의 장이 환대의 순간입니다. 환대의 선택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이 선택에서 부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선택지를 저희가 이제 긍정적으로 했을 때 이것을 환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손님을 초대하는 거죠. 친구를 초대하는 거고 친구가 아니더라도 초대해서 친구 되기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짐작하셨겠지만 이 환대의 힘은 수만 년 동안 인류가 축적해 온 경험적인 교육, 경험적인 배움입니다. 이 속에 뭔가 반짝반짝하고 변화하는 게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교육에서만 안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식적인 것을 교육에 갖고 들어오면 이렇게 되죠. 사람이 만나면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낯선 사람도 있고 낯선 느낌을 강하게 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한 만남으로 모든 걸 시작해요. 교육도 그렇게 시작하겠죠. 자, 그런 순간, 그 시작의 순간에 저희가 평소에 살면서 하듯이 그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긍정의 선택지를 많이 써보는 연습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시작을 환대 공동체를 해보면서, 실험적으로 해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럴 때 교육 진행자는 강사가 아니고, 교사가 아니고, 가르치려는 사람이 아닌 그런 교육 진행자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 차례 어떤 교육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평화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 여러 차례 서로에게 환대하는 시간을 요청드리고요. 거기에 추가로 그 환대하는 과정에서 섬세하게 알아차리기를 요청드립니다. 섬세하게 알아차리기. 이것을 이제 최근 교육학에서는 감수성 교육이라고 부르는데요. 또는 감수성에 대한 훈련 이렇게 부릅니다. 감수성을 풀어서 얘기하면 sensitivity를 풀어서 얘기하면 섬세하게 알아차리는 게 되겠죠. 자, 이때 벌써 뭔가 떠오르시는 게 있죠. 섬세하게 알아차린다. 이게 자기발견적인 교육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차리는 과정의 출발입니다. 평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섬세하게 알아차리면 스스로 알아차리는 과정, 스스로 배우는 과정 불가능할 리 없겠죠. 장시간 강의하고 장시간 책을 읽어야 되는 과정 없이도 이 섬세하게 알아차리는 것만 가능하다면 우리는 굉장히 멀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하실 수가 있어요. 네, 젊은 사람들하고 청년들하고 이게 같이 모여서 서로 맞이해주는, 서로 옛날 말로 하면 서로 소개하는 시간인데, 더 좋은 표현은 서로 맞이하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10초짜리, 20초짜리, 1분짜리의 상호작용을 여러 번 겪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서로 다 1분짜리를 10번 하면 서로 환대해주는 시간을 10번 가져도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무언가 알아차렸는지를 물어봐주고, 서로 자주 눈을 맞추고 얼굴을 돌려주고 서로의 반응을 인지하는 그러한 과정을 여러 번 축적하게 되면 생각 외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이 배움의 장에 공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요 10분에 10번의 과정을 통해서 10분 정도 경과하면은 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눈가의 주름이나 눈가의 표정이 달라지고요. 지금은 마스크를 많이 써서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얼굴 표정의 변화와 느낌, 기운의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해보면 이것이 저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를 느낄 수 있다, 받을 게 있다, 내가 줄 게 있다라는 그러한 관계망, 공동체가 형성되는 시작입니다. 인류가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진화 발전하면서 이렇게 서로 만났어요. 말이 잘 안 통하고요. 손짓 발짓한데 서로 니즈가 있어요. 근데 좀 어색해요. 낯설어요. 어떤 신호는 적대적으로 보이기까지 해요. 이런 오해나 해석을 넘어서서 뭔가 있겠지 하고 만나는 과정을 수십만 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럼 저희 몸에 남아있겠죠. 저희 신경계에 남아있겠죠. 자, 이것을 발동 거는 겁니다. 환대의 공동체는. 없는 것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몸속에 담겨져 있는 수십만 년의 지혜를 발동을 거는 거고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저는 이 과정으로서 평화교육을 전 세계 수십 개 나라 사람들하고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이 과정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긍정적인 스위치를 딱 클릭하는 것을 살짝 도와주고 서로 관찰하게, 섬세하게 관찰하는 것을 살짝 도와주면 환대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변해요. 몸이 훈훈해지고요. 마음이 훈훈해지고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상태로 금방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사람들을 분열시켜도 이것은 저희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배움의 평화교육에서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이때 평화라는 화두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감수성에 평화라는 수식어를 집어넣어서 자, 이렇게 환대의 공동체를 우리가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평화의 감수성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서로를 라지할 수 있는, 서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 보자라고 제안하면서 평화의 감수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평화하면 떠오르는 것은 편안하고 해피하고 안락한 상태도 떠오르지만 그 반대, 폭력도 떠오르고 갈등도 떠오르고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평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해치는 상태와 그 반대로 내가 힘을 얻는 상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차리는 것이 평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평화 감수성은 이제 저희 배움의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할 때 평화 감수성은 어떤 것이 해치는 상태를 만드는가, 어떤 것이 힘을 주는 상태를 만드는가, 기분을 업시키는 상태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기분을 다운시키는 상태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요것을 알아차리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처음에 환대의 공동체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거 별로 어려운 과제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기분, 분위기, 기운 이런 것을 업시키는 상태와 다운시키는 상태를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두 사람씩 마주 앉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두 사람씩 마주 앉아서 아주 짧게 서로 한 30초 정도 서로 다시 한번 환대하고 이름 불러주고 질문 한두 개 나눠주기를 부탁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대화하는 과정을 요청을 드려요. 예를 들면 오늘 나한테 있었던 일 중에서 기분 좋았던 일, 기분 안 좋았던 일 한 가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주는 시간을 부탁드리는데, 얘기해줄 때 다른 사람은, 짝꿍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경청하는 거 말고 가만히 소극적으로 가만히 들어주기만 하는 거 말고, 들어주기 하는 건데 적극적 듣기라는 게 있어요. 액티브 리스닝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말은 하지 말고 듣는 역할만 하시는데 온몸으로, 온 얼굴로, 그리고 손발, 온몸으로 반응해 주면서 들어주시라. 그러면 훨씬 대화가 풍성해질 수 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듣기를 해요.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가 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해보면 누구나 다 이 업 상태를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이내믹해져요. 또 방 안의 공기가 아까보다 2배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움직이고, 얼굴이 움직이고, 눈이 움직이고, 네, 코와 귀와 입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몸이 들썩들썩거리는 그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느낌의 파동이 서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은하계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수억 개, 수십억, 수조 개의 신호를 지금까지 교환하면서 생명을 탄생시킨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도, 네, 지구는 그냥 홀로 있는 게 아니죠. 온 우주와 수억 개, 수조 개의 신호를 계속 교환하면서 새로운 물질과 새로운 반응을 창조하면서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죠. 네, 그런 비슷한 우주적인 상태가 이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지적인 과정이 전혀 아니에요. 대신 훨씬 훌륭한 과정입니다. 왜 더 훌륭하냐면, 우리의 온 신경계가 이 방 안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수억 개의 신호를 포착하기 시작하는, 저희가 우주적인 상태가 되는 그러한 신비한 변화입니다. 누구나 기분이 좋아져요. 앞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속 반응을 보내주면서 듣는 사람이 있는데, 딱 1분만 얘기했는데 자기 온몸의 감흥이 변화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역할을 바꿔요. 이번엔 저쪽이 얘기하고 내가 또 듣는 역할을 하는데 적극적 듣기를 또 한번 해봅니다. 근데 사람이 묘한데요,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나 그런 거 싫어, 나 그런 거 안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앞에서 짝꿍이 그렇게 해주는 것을 한번 체험한 상태에서 나고 아니야 라고 잘 안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을 보면은 누구나 다 해요. 앞에 짝꿍이 한번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할 때 더 잘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작용이 걸쳐서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파도가 막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반대로 또 해봐요. 이번에는 똑같은 얘기를 서로 1분씩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번에는 짝꿍이 무표정하게 딴 데만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해봐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는데, 이때는 완전히 절벽에 떨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까 했던 얘기가 생각이 안 나고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문장이 이어지지가 않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고, 말하는데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조금 전에 자기를 지지해 줬던 짝꿍인데 짝꿍이 싫어지거나 미워지거나 의심이 가기 시작해요. 이게 1분 안에 다 일어납니다. 이것도 수백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게 됐죠. 우리의 이성, 머릿속에서는 이게 세팅된 거고, 교육 진행자가 한번 해보라 그래서 나는 그냥 연기를 하는 것 뿐인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과 마음 속에는 수백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요.
제가 미워진다는 거에 대해서 놀라기 시작합니다. 짝꿍이 미워진다. 짝꿍을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막 쥐고 흔들고 싶은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이 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자각에 대해서 놀라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느낌이 오시죠? 자, 지식이 개입되지 않고 참가자의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알아차리는 과정을 만들 수 있는데, 어렵지 않게 그 알아차리는 과정은 지식 습득 과정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많은 감각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 여기 좀 느낌이 오시죠?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활동이 걸리는 시간은 길지 않아요. 생각외로 짧습니다. 그래서 서로 1분씩 얘기하고 1분씩 딴청하면서 얘기하고 합쳐서 4분밖에 걸리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 활동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체험과 관찰을 나누면은 수십 가지가 관찰이 돼요. 분명히 이게 세팅된 거고 저쪽이 연기하는 걸 아는데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반응이 굉장히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달라지는구나. 심지어는 사람에 대한 판단까지 달라지는가를 스스로 말하면서 스스로 알아차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것을 이제 개념화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에 평화교육 교사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우는 서로 배움의 평화교육. 여기서 교사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강사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뭐가 등장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서로 말을 주고받고 편하게 서로 환대하고 서로 마음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가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빠지고 서로 환대해주는 공동체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등장했죠? 그 다음에 현실에서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을 참가자들의 활동으로 재현합니다. 역시 강사와 교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이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 참가자, 학습자가 주인공으로서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러나 현실을 재현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벌여나갑니다. 여기에 또 뭐가 등장했을까요? 감수성이라는 화두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로 감수성이라는 화두가 등장했어요. 요 세 가지의 등장만 가지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식이 아니라 어떤 기운이 교환되는가, 어떤 에너지, 서로를 다운시킬 수도 있고 업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교환되는가를 알아차릴 수가 있고요. 그 알아차림을 서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알아차렸죠? 역시 지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몸에 대한 관찰로서 알아차렸습니다. 감수성은 몸을 통해서 형성한다 라는 시사점을 여기서 도출할 수 있어요. 감수성은 섬세하게 알아차리는 것, 자기 발견적인 알아차림은 지식이나 텍스트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몸에 대한 관찰과 몸에 대한 감각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시사점을 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어떻게 해치지 않고 함께 잘 해피하게 살 것인가. 자, 이거 지식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보다는 몸이 어떻게 해침을 인지하고 몸이 어떻게 힘주기, 서로 북돋는 상태, 내가 힘받는 상태를 알아차리는가, 이것을 통해서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것은 에너지의 흐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평화감수성, 해침의 에너지, 마이너스의 에너지, 또 플러스의 에너지를 알아차리는 것이고요. 이 알아차림 속에 인지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평화학에서는, 평화교육의 바탕이 되는 평화학에서는 누르는 힘,
지배하는 힘과 서로 상승하는 힘을 주는 힘으로 대비합니다. 하나는 파워 오버, 다른 사람 위에서 다른 사람을 왜소하게, 작게 위축시키는 권력을 말하는 거고요. 다른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타인과 함께 서로 상승하는, 커지는, 서로 어깨동무하는 그러한 힘을 말합니다. 파워 오버가 폭력과 분열을 만들어내는 권력이고요. 임파워,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힘을 올림으로써 나의 파워도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사는 권력, 함께 사는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권력하면 나쁜 힘, 나쁜 권력, 지배하는 것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고요. 또 근대, 현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권력하면 나쁜 게 먼저 떠올라요. 그렇지만 파워, 힘은 나쁜 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나쁘지 않은 힘에 관한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가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되더라. 내 얘기 들어주니까 나 힘이 나. 야, 나 힘든데 찾아와 주니까 힘이 되던데? 자, 이런 것이 다 임파워, 힘을 주기에 관련된 힘이죠. 참 재밌는데요. 우리말로 좋은 권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힘이 된다, 힘으로 표현해요. 근데 나쁜 권력, 지배하는 권력을 얘기할 때는 한자, 권력을 사용해서 좀 권위 있게, 지식인 티 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이거 재밌지 않아요? 지식과 관련된 한자어를 사용하게 되면 나쁜 힘을 지칭하게 되고, 우리 구어체, 평소에 말하는 말로서 힘을, 똑같은 뜻인데 힘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는 플러스에 대한 요소가 굉장히 많더라. 굉장히 재밌죠. 자, 이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문화 속에 존재하고 있었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평화의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방 찾아져요. 단순한 환대 공동체, 서로 맞이해주고 환영해주는 거 한 10분 정도 경험하고요. 플러스의 힘과 마이너스의 힘을 또 한 10분 정도 경험하고 서로 얘기 나누는 것 속에서 금방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져요.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당신과 내가 서로에게 플러스가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사소한 게 아닌데요. 그냥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했다, 놀이 활동을 했다는 것과 다릅니다. 평화에 대해서 배운다는 게 기분이 좋아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때 또 상승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건을 이 교실 안에서 또 이 학습 공간 안에서 체험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풀면 풀수록, 섬세하게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서로가 훌륭한 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잘 풀어볼 텐데요. 더 잘 풀어보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실 때 3가지 약속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임파워하는, 서로 힘주는 대화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3가지 약속을 부탁드려요. 이것은 하늘에서 뜬금없이 나오는 약속이 아니라 조금 전에 체험하셨던 것에 숨어 있었던 그런 약속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같이 합창을 합니다. 좋아 좋아 하면 좋아 좋아, 많이 많이 하면 많이 많이, 서로 서로 하면 서로 서로, 이렇게 합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약속으로 만들어요. 좋아 좋아는 서로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평가하지 않고, 특히 디스하지 않고, 네거티브하게 반응하지 않고, 일단 다 네가 말해서 좋아, 네가 기여해서 좋아, 네가 인풋을 주어서 좋아라고 서로 환대해 주는 겁니다. 환대를 말하기로 확산하는 거예요. 확산하는 거예요. 자, 짐작이 가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경쟁사회라는 곳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 경쟁 모드로 쉽게 결합되고요. 이렇게 되면 대화가 디스하는 것으로 많이 시작이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에이, 그건 말이야. 이렇게 처음에 디스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어떤 대화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을 차단하고 나의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이 지식 경쟁적인,
또는 언어 경쟁적인 모드로 쉽게 진입을 합니다. 주변에 한번 관찰해 보시면 이것은 뭐 평화를 강조하는 종교권이나 그렇지 않은 일반 사회에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디스, 너 아니야. 네가 좀 부족한 게 있어 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대화는 처음부터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막고 그 반대의 인파워 과정을 만드는 대화법의 1번이 좋아의 신호를 보내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타자를 환대하는 그러한 과정의 시작이고요. 이것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약속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많이인데요. 이것은 덧셈 토론을 하자, 우리가. 뺄셈 토론을 하지 않고 더하기를 하면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덧셈은 어떻게 하지? 이런 의문이 들면 살짝 질문해 주면 돼.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뭐 있지? 그전에는, 그 다음엔 뭐 했어? 그전엔 뭐 먹었는데? 그리고 또 뭐 생각이 나? 그게 왜 좋았는데? 라고 살짝 질문을 해주면 덧셈이 되는 겁니다. 네. 훌륭한 부모가 아이하고 동화책 읽기를 할 때 훌륭한 부모들이 이런 질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래? 왜 좋았는데? 어구, 호랑이가 무섭구나. 호랑이는 왜 무섭지? 네, 이렇게 살짝 질문을 해주면 그 사람의 대화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덧셈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 스카이 중심의 교육, 1등 중심의 사회, 1대 99 사회에서 핵심적인 대화법입니다. 이것은 결론을 빨리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정답 찾기를 빨리 해서 빨리 점수를 올려서 다른 학생들을 짓밟고 좋은 대학교에 가겠다라는 전통을 거부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많이는 좋아를 증폭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거는 이제 평화교육 진행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는 많이를 하자, 살짝 질문해 주면 된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이게 돼요. 우리 정답 내리지 않겠다, 결론 내리지 않겠다 하면 더 좋아해요. 정답 찾기, 결론 찾기의 폭력성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들도 이걸 다 체험하고 있어요. 이게 무시무시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국 사회를 해체하는 중요한 화두가 되겠습니다. 엘리트의 폭력성을 해체하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서로는 민주성의 화두인데요. 이게 엘리트 중심 교육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저희가 수십 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공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1등 우대 문화를 경험하면서 주눅이 든단 말이에요. 네. 저요 하고 다다다다 정답을 얘기하면 칭찬을 받고 그 순간 그 몇 초 사이로 저요 정답 OX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주눅이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주눅은 마이너스 에너지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네. 저요 다다다다 정답을 말하는 사람을 추방시켜야 돼요. 이런 사람이 등장 못하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저요 정답 알고 있어요 라는 사람을 참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서로인데요. 짧게 한마디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초청하자라는 약속입니다. 여러 개 얘기하지 않기, 길게 얘기하지 않기의 약속입니다. 다 아시죠?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재미없게 만들고, 다 아시죠?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왔고 또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볼 수 있죠. 네, 함께 살 수 있는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근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에 나 가고 싶지 않다. 지루해. 재미있어. 저 모임은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갈 거야. 자, 이 출발이 어떻게 되죠? 장황하게 길게 정답주의로 연설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존재해도 그 모임은 재미없어지게 됩니다. 함께 하기가 실패할 것이다 라는 신호를 강력하게 보내게 됩니다. 자,
단 한 사람이라도 길게 장황하게 정답형으로 얘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고 주체성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어떤 얘기를 해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빨리 떠올라도 짧게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일부러 스톱하고 다른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쳐다본다. 그 사람에게 요청한다라는 약속이 됩니다. 자, 이게 세 번째 단계인데요. 그래서 좋아 많이 서로를 함께 합창하고 모든 대화를 할 때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또 교육 진행자가 토론할 때마다 주변을 이렇게 친절하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속삭이는 소리로 좋아 많이 서로 이렇게 약속을 권장해주면 숨어있던 민주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숨어있던 공동체성, 숨어있던 배려, 숨어있던 서로 초청하는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평소에 볼 수 없는 수평적 대화를 만나시게 돼요. 수평적 대화를 만나시게 되면 이때가 교사, 강사, 지도자, 위대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필요 없는 순간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체성, 시민들의 함께하는 주체성이 만들어지는 대화의 장이 열어지고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경험적 사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위대한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 똑똑한 사람, 연설하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변혁적인 순간이 됩니다. 오래 안 걸려요. 우리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평적 열린 소통의 기본이 되는 이 세 가지 원리를 요 단계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내고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굉장히 편안하고 서로 챙겨주고 누가 독재자가 없는 대화의 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신뢰가 마음속에 생기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성인들과 함께 남녀노소 이렇게 모여서 서로 큰 전지에 서로 인생의 스토리를 추상적으로 큰 전지에 추상적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짝꿍의 스토리를 그림을 그려주고 털실과 예쁜 색종이와 이런 것으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채색을 해주고 그것을 벽에 걸고 짝꿍의 삶의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냥 말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림, 예술적인 과정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앞에 두 작용, 환대 공동체, 그 다음에 감수성이 형성되는 단계, 이 두 작용을 거쳐서 좋아 많이 서로를 통해서 각자의 삶에 대해서 10년의 삶이든 20년의 삶이든 50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시면서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마이너스의 힘, 권력이 사건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플러스의 사건이 있었는지 또는 얼마나 적은 플러스 사건이 있었는지를 서로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1시간 넘게. 그리고 전시회 벽에 다 붙이시면 방 안이 학습의 공간이 순식간에 현대미술관, 국립미술관으로 변하는 신비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술이 평화교육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 되고요. 교육의 장이 딱딱한 하늘색, 하얀색의 병원과 같은 공간, 감옥과 같은 공간에서 미술관의 공간, 예술의 공간으로 바꾸는 순간이고요. 여기에 학습자가 예술가로 변신하는, 탄생하는 그런 순간이 되고, 조용한 예술가가 아니라 서로 막 활발하게 대화를 하는, 방안이 온통 바글바글, 제잘제잘 하는 그러한 시공간으로 변신하는 순간이 되고 교육자가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고 대화가 있고 감수성이 있고 서로 환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의 평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무한정하게 변화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네. 교사, 강사가 없어도 되는 서로 배움의 평화교육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어려운 주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를 소재로 담아서 화면에 담은 다음에 이제 분석해 보는 거죠. 저 대화 속에 어떤 권력들이 들어가 있을까?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 말대로 잘 따라주면 일찍 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이러한 화두를 화면에 띄워놓고, 저 말하는 사람은 어떤 권력을 사용했을까? 저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힘이 위축됐을까?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과정 때문에 이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열리고 편해지고 자기의 체험을 반추하면서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 말대로 잘 따라주면 집에 일찍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말 속에 어떤 권력이 있을까? 하면 수십 가지의 경험이 이제 연상되기 시작해요. 네. 알고 봤더니 주변에서 나에게 가해지는 굉장히 많은 말들이 권력의 언어였구나. 평등이 없었구나. 수평성이 없이 지시형, 정답형, 너 틀렸어. 너를 규제할 거야. 내가 원리를 너한테 강요할 거야. 나를 따라라. 라는 이러한 권력형, 수직적 권력형 언어가 우리 사회에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눈치채셨나요? 우리 일상의 언어를 이미 조금 전에 형성된 플러스 권력에 대한 감수성과 마이너스 권력에 대한 감수성을 우리 일상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벌어진 사건을 학습의 공간에 갖고 들어와서 분석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감수성, 평화 감수성이 일정하게 형성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일상의 사건들을 분석해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개인이 넘어서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나 개인의 경험이지만 나 개인의 경험에 우리 사회가 들어와 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 냉정하게 바라보면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죠. 극단적으로 다수의 사람을 누르는, 수동화시키는, 위축시키는, 획일화시키는 그러한 작용이 굉장히 많이 작동되고 있죠. 심지어 10대도 안 된 어린아이들도 서로 그룹핑지고 범주화시키고 집단화시켜서 어디가 더 위인가, 어떤 집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사람인가, 부모의 어떤 직업이 더 훌륭한 직업인가, 이렇게 수시로 끊임없이 판별하고 위아래를 가리는 작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 경험에도 4살, 5살, 6살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변을 관찰해 보면. 자, 이러한 관찰을 합쳐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위아래,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간단한 이 주변의 언어 분석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평화교육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경험을 분석하는 것은 곧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게 됩니다. 우리 사회를 잘 분석해야 어떻게 함께 해피하게 잘 살 수 있는지 갈 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이러한 배움의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놀래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주고받는 대부분의 언어가 마이너스 권력의 언어였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돼요. 플러스 권력의 언어, 서로 인파하는 언어가 정말 없었구나, 너무 적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근데 저 말을 이렇게 바꾸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결론 내리지 말고 물어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자, 우리 모두 다 짜장면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말고 오늘 특별히 드시고 싶은 것 각자 다 모아서 주문받겠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바꿔도 서로 힘을 줄 수 있는데 왜 안 했을까? 라는 커다란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쪽에서 이제 성찰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너무나 많았다. 마이너스가 너무나 많았고,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었는데 왜 안 바꿨을까? 라는 질문이 나오고, 여기서 너무 사는 게 척박해서, 너무 경쟁이 많아서 먹고 살려고, 살아남으려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어쩔 수 없이라는 숙명론. 어떻게 보면 기존의 한국 사회가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강조해왔던 숙명론, 순종론, 복종론, 내 분수를 알아라, 큰 꿈을 꾸지 마라, 개천에서 용 절대로 안 나니까 포기해라 라는 이 숙명주의적인 주문에 대해서 아, 이게 사회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저는 평화교육에 관심이 있는, 특히 이제 기성세대, 교육에 관심 있는 기성세대가 이 지점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화교육은 좋은 걸 가르치는 것에서만 출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거기서만 출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무리 어린 나이라도 그 학습자의 삶 속에 우리 사회의 폭력성이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숙명론으로 체득하는 것을 학습자 스스로 그 체득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는 그러한 역량을 형성하지 않고서는 평화교육이 먼 길을 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알아차림, 자기 스스로 한꺼풀 한꺼풀 우리 사회의 영향력, 나에게 미친 사회의 부정적인 마이너스의 영향력을 헤쳐나가는 것, 즉 기성세대의 오류를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이 평화배움의 핵심적인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기성세대, 기존 체제의 오류를 자인하고 반성하고 반성적으로 성찰할 준비가 평화교육을 하는 기성세대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중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서로 배움의 평화교육은 배움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이 배움 공동체에서는 여러 가지 기본 요소가 필요합니다. 9가지 요소를 핵심으로 꼽아보겠습니다. 하나는 정답이 없고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과정으로서 뭐든지 괜찮아. 뭐든지 괜찮아. 서로 해치지 않는다면 그 속에서 나오는 관찰이 다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수평적 만남, 위아래 없이 만나게 되면 사람은 해방되는 과정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기 경험과 표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선생님, 교사, 강사의 경험이나 표현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기, 학습자의 경험과 표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한 사람의 독재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바글바글 시작하는 것, 이 바글바글 시작하면서 서로 웃고 미소 짓고 환영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사건을 체험하는 것, 그거를 통해서 타인을 느끼는 것, 타인을 알기 전에 느낄 수 있는 것, 여러 감정을 표출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 군대식으로 줄지어 앉는 것보다는 동그라미로 만나서 시작하는 것, 절대로 앞에 전면에 걸린 사진이나 국기나 상징을 향해서 어떤 위대한 상징을 통해서 충성, 순종하는 약속 일체 없이 동그라미로 앉기. 동그라미는 복종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고 복종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그러한 동그라미로 만나기.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서의 무한한 가능성, 지향성을 찾기. 이것이 이제 배움 공동체의 형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루어내게 되면 평화교육은 절반 이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약간의 시간 투자와 시간 확보와 약간의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기 초에 학교에서 또는 어떤 프로그램 시작할 때 교육과정, 전통의 교육과정을 일체 빼고요. 이런 배움 공동체 형성되는 것에 10시간, 20시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사건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지식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 새로운 배움의 방식입니다. 새로운 페다고지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가? 사건을 신문에서 보거나 화면에서 보는 방식하고 다른 겁니다. 학습자가 사건을 재현해 보는 거예요. 아까 서로 이제 막 끄떡끄떡하고 엄지척하고 박수치고 환영해주면서 대화하는 것도 사건을 체험하는 겁니다. 학습자가. 그다음에 딴청 피면서 외면하고 인상 무표정하게 남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한번 2분 경험하는 것도 사건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식교육이 아니다라는 것은 사건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건을 체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바로 조금 전에 그 체험 속에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어떤 걸 보셨나요? 어떤 기분이 들던가요? 어떻게 변하던가요? 조금 전과 뭐가 달라졌나요? 이런 단순한 관찰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제기하면 이 사건을 체험한 학습자들은 그 사건의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그 신호들이 신경계에 바로 남아있기 때문에 뭘 보면 신경계 일부에만 신호가 적게 남아있죠. 금방 잊어먹죠. 근데 사건을 재현하면, 체험하게 되면 신경계에 수백 개, 수천 개의 신호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관찰이 잘 돼요. 조금 전에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씩 웃어주는데 기분이 좋았다 등등 굉장히 많은 관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텍스트를 보고 관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 생각에 수백 배의 많은 관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서로 관찰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말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돼요. 말을 조금 더 쉽게 하게 돼요. 말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20명이 말하는 게 그냥 살짝 5% 더 쉬워져서 한마디를 얹었다 하면 이 연쇄작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수십 번의 말하기가 발생하게 돼요. 수십 번의 말하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조금 전에 생생한 체험 속에서 그걸 들으면 어떻게 되죠? 생생한 듣기가 일어나게 돼요. 맞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난 아닌데? 생생해지게 됩니다. 생생. 살아있음, 활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생이라는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서로 얘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순서 없이, 서열 없이, 정답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요. 즉, 진정한 의미의 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수천 년 동안 역사를 남긴 사람들이 대화의 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대화야말로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장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대화가 발생하게 되면 성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맞아, 어이구야, 이런 감정과 이성이 어우러진 성찰의 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어져요? 그걸 기억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게 되면 그림이나 글이나 뭔가 기록에 남기게 되면 그 사건으로부터 관찰, 대화, 성찰로 이어졌던 전 과정이 그 기록을 통해서 종합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영어로 표현해서 앞자를 짜게 되면 두어스라는 약자가 되게 되고 외우기 쉽게 됩니다. 두어스, 뭔가 하는 사람, 이렇게 행위자가 되게 되죠. 행위자들. 그래서 두어스 모델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배움에 평화 배움 가능합니다. 왜? 사람은 두어스 모델로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되게 됩니다.